자, 반갑습니다. 5과목입니다. 건설안전. 81번부터 갑니다. 자, 81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척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을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요런 곳에다가 콘크리트를 칩니다. 요렇게 해서 거푸집을 요렇게 대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이제 쳐서 쭉 쳐 올라갑니다. 이러한 경우 척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만약에 콘크리트를 요만큼 쳤으면은 이 콘크리트가 이 거푸집에 작용한 압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력이 작용하겠죠. 이것을 우리 척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크기를 우리는 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 있던 단위 중량이 W라면은 콘크리트에 있던 1세제곱미터당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우리는 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드. 그래서 H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압력은 W에서 H를 곱합니다. 자, 이때 W는 통상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2.3에서 2.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 이렇게 두고 보겠습니다. 슬럼프가 클수록 척압이 크다. 자, 슬럼프가 크다는 이야기는, 자, 슬럼프는 이런 개념이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레몬콘이 현장에 오면은 이렇게 생긴 깔때기 모양의 어떤, 자, 통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가득 채우고 이것을 뽑아 봅니다. 뽑아 보면은 원래 콘크리트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뽑고 나면은 이 콘크리트는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이런 형성을 갖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당초의 높이에서 여기까지 이 높이를 우리는 슬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슬럼프가 크면 클수록 이 콘크리트는 묽은 콘크리트가 되고요. 타설하면 빨리 밑으로 깔아앉겠죠. 그래서 만약에 콘크리트 또 요만큼 쳤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빨리 깔아앉기 때문에 이 척압의 증가가, 이 척압의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척압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클수록 척압이 크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척압은 크다. 이 척압은 뭡니까? 이 거푸집을 미는 힘인데, 이 약할수록 이렇게 미는 힘이 좀 커지고요. 이 부분이 강하면은, 강성이 크면은 어떻습니까? 강성이 크면은 척압은 적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철근량이 많을수록 척압은 적다. 자, 철근량이 많을수록 척압이 적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철근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자, 철근의 어떤 무게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량이 많을수록, 자, 커진다. 철근량이 적을수록 커진다. 그래서 많을수록 척압은 작다. 자, 요거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제가 2번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자, 81번 정답이 4번이죠. 2번은 뭔가 하면은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척압은 크다. 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요 강성이 클수록, 자, 이 압력이 작용할 때 이 거푸집이 약해 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면은 이 척압은 감소하는데, 딱 버티고 있으면 이 척압은 커지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럼 3번, 철근량이 많을수록 척압은 적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에 철근이 많이 배건되어 있으면은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콘크리트가 밑으로 침하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척압은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설 속도가 느릴수록 척압은 크다. 자, 이 타설한 속도, 빨리 타설하면 척압이 커지고요. 천천히 타설하면 척압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타설 속도가 느릴수록 척압은 크다. 이게 잘못된 거죠. 타설 속도가 느릴수록 척압은 작아진다. 그래서 척압의 개념을 먼저 아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문제입니다.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내용은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별표 100개입니다. 100개. 자, 이것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조금 다르게 암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암기를 하기 편하도록 하려면은,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하고 좀 다르게
제가 이 표를 그려 드리겠습니다. 이 표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어떤 그 흙의 종류죠. 종류, 구분. 그 다음 그 흙의 어떤 종류입니다. 종류.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구배. 구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울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배 또는 기울기. 자, 그래서 보통 흙이 있습니다. 보통 흙이 있으면은 요걸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지, 우리 교재는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순서가 습지, 그 다음에 사질토, 모래 집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자, 제일 요건 암반입니다. 암반, 암석 또는 암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반인데 위에다가 경암을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연암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보통암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지일 때는 1대 0.5에서 1대 0.5에서 1대 1이고요. 습지일 때는 1대 1에서 얼마요? 1대 1.5, 1대 1.5가 되고요. 사질토인 경우에는 1대 1.5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경암일 때, 자, 경암일 때는 1대 0.3, 1대 0.3이다. 그 다음에 연암일 때는 1대 0.5다. 그 다음에 보통암일 때는 1대 0.8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개념은 뭔가 하면은 이런 집안이 있는데, 자, 이 집안을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깎는다는 뜻입니다. 깎을 때 요때 요 각도를 우리는 기울기 각도라고 이야기하고, 자, 요 높이분의 요게 1이면은 요거인 경우는 1대 0.5 이렇게 되는 거죠. 1이면은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1은 뭡니까? 여기 1일 때 여기 1이 되면은 1대 1 9배가 되는 거죠. 1대 1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0.5 암기하시고 1 암기하시고 1.5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0.3, 0.5, 0.8 이렇게 점차적으로 커지는 쪽으로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암기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0.5, 1대 0.5, 1, 1.5, 1대 0.5, 1대 1, 1대 1.5, 그 다음에 0.3, 0.5, 0.8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가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재와는 조금 다른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3번 문제 갑니다. 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때 조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자, 포크 및 버켓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근로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아주 위험하죠. 자, 여기서 포크는 뭡니까? 지게차죠. 지게차. 자, 지게차가 있습니다. 자, 요런 지게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온 이 발을 우리는 포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운전자가 이탈할 때는 이 포크를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버켓은 뭡니까? 백호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백호 장비가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버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버켓도 위에 공중에 덩그랗게 놓고 운전자가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항상 버켓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땅바닥에 딱 대게 해놓고 운전석을 이탈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점심을 먹으러 간다거나 할 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84번 문제입니다.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진다. 요거 뭡니까? 낙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비례죠. 낙하 비례인 경우에 조치 및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만 보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죠.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런 건물 공사를 하는데 낙하물 방지망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낙하물 방지망은 기왕에 공부하시는 김에 같이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 10m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되고, 요 내민 길이, 요까지 길이는 적어도 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각도,
요 각도, 요 시타는 몇 도인가 하면은 20도 이상 30도 이하, 20도에서 30도 사이에 유지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요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게 뭐죠? 4번이죠.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5m 아니죠. 10m 이내마다, 요거 10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84번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그림을 메모하셔 가지고 저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85번 문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 내용은 자, 우리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즉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전관리비는 어떻습니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고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저에게 안전관리비로 전심을 산다든가 저에게 안전관리비로 저의 안전모를 사준다든가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업자의 안전이 아니죠. 저는 감리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에서 현장에 배치받을 때 저희 회사 안전모를 다 지참하고 현장에 갑니다. 현장 시공회사의 안전관리비로 감리원의 안전모를 사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그 현장에 공사를 할 때 그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고요. 비계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자, 어떻습니까? 작업자의 안전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계나 이런 걸 설치하는데 단지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대를 설치한다. 이것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4번이 정답이죠. 자, 86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법령이죠. 산업안전, 미스프린트는 안접이 아니고 안전이죠. 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분리할 때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의 정답입니다. 이 4번은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입니다.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해당 장소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제가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 이 그림 여러분들 같이 좀 메모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 풀 때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은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를 쳐서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개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린 부분, 이런 개구부가 있는데 개구부, 이 개구부는 언제 설치하냐면은 건축공사 등을 할 때 자재를 올린다든가 엘리베이터 통로를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개구부를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슬래브라고 이야기하죠. 슬래브. 자, 그냥 나오면 여기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부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전방망을 설치합니다. 안전방망.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 이 개구부를 어떻습니까? 이런 개구부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이 안전난간대 상부에다가 안전방망을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이 상부에다가 안전 방망 또는 추락 방지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추락 방호망, 안전 방망, 추락 방호망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안전 난간 설치했네요. 여기다가 안전 난간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 난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추락 방망은 이 하부에 설치할 수도 있고 이 상부에 설치할 수도 있고. 요 담보도 어떻습니까? 요 담보도 위험하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안전 난간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안전 난간대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 난간 설치. 자, 요거는 제가 방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 방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합판 등으로 완전하게 막아주면 뭡니까? 덮개 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덮개 설치할 수도 있다. 자, 4번의 투하 설비는 뭐죠? 투하 설비는 작업하다가 작업의 부산물들을 그냥 던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자루처럼 생긴 곳에 투하 설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공사하고 난 찌끄레기들을 던지면 이렇게 해서 바닥에 이렇게 쌓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투하 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부에 있는 어떤 그 청소하는 찌끄레기라든가 어떤 잔물들을 안전하게 하부로 보내기 위한 설비가 투하 설비죠. 투하 설비하고 사람이 추락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88번 문제 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터널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터널 내부의 하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필히 무엇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화기, 아크, 뭐죠? 화재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89번 문제. 항타기, 항발기. 항타기는 뭐죠? 말뚝을 막는 장비고 항발기는 말뚝을 뽑는 장비입니다. 건성용 와이어로프. 자, 이 건성용 와이어로프는 항타기, 항발기뿐만 아니고 양중기에도 건성용 와이어로프가 들어가고요. 달비계에도 와이어로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항타기, 항발기가 되었던 이 와이어로프의 규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5 이상이죠. 5 이상. 자, 90번. 높이 2m를 초과하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작업 발판의 최소폭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말비계는 뭡니까? 자, 말비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물론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주부재라고 이야기하고, 자, 요 높이가 2m인 경우에는 요 폭을 30cm로 합니다. 2m 넘으면은 요거 40cm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m 이내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30c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해설 보겠습니다. 요 문제 잘 나옵니다. 해설도 같이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주부재의 하단, 요게 지주부재인데 요 하단에는 어떻습니까?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한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양쪽 끝에 올라서면 안 된다. 그래서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이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각도는 75도로 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5도 이하를 한다. 그 다음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요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자, 요게 2m 이내면은 요 발판이 30cm이고 이 2m를 초과하는 높이라면 요게 40cm로 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말비계에서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작업 발판의 최소폭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정답은 3번 40cm. 2m 이내이면 30cm.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문제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91번 갑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가설 통로의 구조에 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사로는 어떻습니까? 경사로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설치하는 어떤 작업 발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도 이내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15도 넘으면 30도 이내다 하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각도가 15도 이상이면 요 부분에다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경사로를 좀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장치를 좀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사는 30도 이하를 할 것. 1번이 틀렸네요. 25도가 잘못된 거죠.
자,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수직경은 뭡니까? 자, 이런 지상에서 이 지하에 어떤 터널을 한다든가 이런 터널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밑으로 이렇게 경도를 이렇게 깊게 굴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직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직경. 자, 이 수직경은 저도 대구에서 이 수직경 공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할 때 그때 지상에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약 한 40m 정도 되는 수직경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사람이 이 하부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을 설치를 합니다. 쭉 해서 계단을 설치하는데 이때 계단을 설치할 때 어떻습니까? 자, 높이가 8m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계단참은 사람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2번 가겠습니다. 92번.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탈면은 뭡니까? 경사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탈면은 절도 비탈면이 될 수도 있고 뭐 성토 비탈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비탈면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 흙 덩어리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붕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활동 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붕괴 또는 활동 파괴. 자, 이 활동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 첫 번째, 이 비탈면이 붕괴되는 이유는 이 흙의 무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를 줄여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굴착해서 밖으로 버려버리면 됩니다. 밖으로 반출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배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비탈면 상부의 토사 제거, 이것을 제거했죠. 그래서 상부 토사의 제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지하 배수공을 실시한다. 자, 이 비탈면의 무게가 높아지는 이유는, 자,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강우가 내립니다. 강우가 내리면 물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어떻습니까? 물의 무게가 수압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무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자, 배수를 합니다. 배수공을 만듭니다. 자,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하 배수공 시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하 배수공 시공. 자, 내가 왜 자꾸 이 자료를 보나 하면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나와 있는 이 공학적 용어하고 토목공학이나 이런 곳이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개념은 같은데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표준안전, 표준작업 지침에 있는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버벅댈 때가 있습니다. 자, 지하 배수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탈면 하부의 성토. 자, 여기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성토를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어떤 구조물을 하기 위한 비탈면이면 성토를 못 하는데 이때 이 성토는, 자, 비탈면 하부의 성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실제 토목공학 용어로는 압성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성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하는 거지 사실은. 자, 이렇게 깎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다 어떤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절토를 하는데 무너지면 임시로 이렇게 하고 이것이 어떤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보강 조치를 한 상태에서 다시 이 압송토한 흙은 제거를 사실은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비탈면 내부 수압의 증가. 자, 이 수압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하 배수공을 했는데 이 수압을 증가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93번 문제.
철골 작업 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철골 작업 중에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세 가지가 있죠. 풍속하고 강우량하고 강설량. 풍속은 얼마입니까?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은 얼마입니까?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 누는 얼마입니까? 시간당 1cm 이상이면은 작업을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옳네요. 그래서 해설의 작업 제한 내용 요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또 뭐습니까? 타워 크레인의 어떤 작업 제한 내용이 있죠. 자, 타워 크레인을 어떻습니까? 운행을 정지해야 되는 풍속은 15m죠. 초당 15m. 근데 타워 크레인의 해체 점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초당 10m 이상이 되면은 해체나 점검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잘 나오죠. 두 가지 다 문제 잘 나옵니다. 자, 94번 문제입니다.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발파 작업에 사용하는 어떤 하약은 함수 폭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 폭약인데 이게 동절기에 밖에 잘못 방치하게 되면은 동결해서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불로 녹이면 안 됩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하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에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거 맞는 이야기고, 자,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의 사용을 금할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충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법률 용어나 공학 용어에서 아직도 이런 걸 잘못 쓰고 있는데 충전진이 아니고 충전입니다. 충전. 여기 정확한 용어입니다. 충전. 충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충전입니다. 이건 미스프린트는 아니고요. 간행적으로 충진이라고 좀 잘못 쓰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이나 모든 공학에서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채울전인데 채울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한자 찾아보면요, 한자가 좀 생긴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리게 충진이라는 말을 쓰는 게 잘못된 글자입니다. 충전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식하다 소리 듣기 싫으면은 충전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요거 법률도 고쳐야 됩니다. 법규에 나오는 이러한 용어도 고쳐야 되고, 출제하시는 분들 이거 다음 출제하실 때 이거 글자 좀 고쳐 주십시오. 충진 아닙니다. 이런 충진 이런 단어 없습니다. 충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발파공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발파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고 나면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내관을 넣습니다. 내관. 선이 두 개 나옵니다. 내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폭약을 넣습니다. 한 개 넣기도 하고 뭐 두 개 넣기도 하고. 폭약을 넣고 나면은, 자, 이 주변은 전부 다 모래로 충전을 합니다. 충전. 모래로 충전을 합니다. 이때 모래는 건조시켜야 됩니다. 건조시킨 모래로 충전을 하게 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발파공의 충전 재료는 점토, 모래 등의 사용을 금할 것 아니죠. 건조한 점토나 모래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장전구. 자, 여기에 내가를 넣고 폭약을 넣을 때 이 폭약을 밀어 넣습니다. 어떤 막대기로 밀어 넣는데 그 막대기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정전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자,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나무로 된 봉입니다. 나무로 된 봉을 가지고 이렇게 밀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플라스틱 봉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 플라스틱은 정전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많죠. 그래서 나무봉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전기 내관에 의한 발파인 경우 점화하기 전에 하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해서 저항 측정 및 도통 시험을 할 것. 자, 여기가 발파 장소면은 적어도 이 선을 쭉 내가 한 개뿐만 아니라 수십 개 됩니다. 이걸 연결해서 이것을 모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발파기를 연결합니다. 적어도 30m 정도 떨어진 발파 비성이 많이 나려면 더 멀리 가도 됩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할 경우 도통시험, 즉 도통이라는 이야기는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 이 내각은 각각의 저항들이 있습니다. 이 저항치를 측정해서 내각 개수에 맞도록 저항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발파를 하게 되는데, 이 측정하는 거리는 적어도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잘못해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5번 문제입니다. UAM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상 높이가 31m인 건축물 공사. 자, 여기에서 지상에서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공사에서는 UAM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저수 용량 1천만 톤, 1천만 톤이 아니고 2천만 톤이죠.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여기 잘못됐죠. 1천만 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저수 용량과 관계없이 그냥 다목적 댐은 어떻습니까? UAM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대 제간길이 50m 이상의 교량공사 해야 되고,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에서도 UAM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96번 문제입니다. 앞쪽에 한 개의 조향륜, 조향륜은 뭡니까? 운전을 하면은 바퀴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조향륜 롤러와 뒤축에 두 개의 롤러가 배치된 것으로 이축 3륜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층 노반 다지기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쓰이는 장비 이름은, 자,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큰 바퀴가 저 반대쪽에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바퀴가 두 개 있고, 여기에 이제 차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운전석이 이렇게 있겠죠. 자, 앞에는 요 바퀴보다도 조금 적은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요거는 적고 이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큰 직경의 철륜 2개하고 작은 직경의 철륜 1개. 그래서 3개의 바퀴로 되어 있죠. 3륜입니다. 3륜. 그래서 핸들을 돌리면 요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긴 것으로는 마케덤 롤러라고 이야기합니다. MACADE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마케덤 뭐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죠? 정답은 마케덤, 마카담 뭐 여러 가지 씁니다. 마케덤, 마케덤 자,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쓰면은 MACADEM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덤은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은 쇠석이라는 뜻입니다. 쇠석. 자잘한 자갈 있죠. 이 자잘한 자갈을 다지는 장비가 이 마케덤, 마카담, 머케덤 뭐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그래서 머케덤 롤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케덤 롤라. 자, 그래서 이것은 아스팔트 포장할 때 많이 보셨죠. 아스팔트를 깔고 나면은 제일 먼저 뭘 하나 하면은 이 머케덤 롤라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탄뎀 롤라가 들어가고요. 최종적으로 타이어 롤러가 들어갑니다. 자, 탄뎀 롤러는 뭔가 하면은 요 바퀴가 요것보다 직경이 적은 바퀴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하나 있고 이렇게 뒤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몸체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탄뎀 롤러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할 때 아스팔트를 깔고 나면 제일 먼저 여기가 움직이고요. 두 번째 여기가 움직이고요. 마지막에 타이어 롤러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핑 롤러라고 있습니다. 템핑. 이 템핑 롤러도 다짐 장비입니다. 다짐 장비. 탄뎀 템핑 롤러.
이 댐핑 롤러는 뭔가 하면은 이 탄뎀 롤러 말고 앞에는 타이어가 달려 있고 이런 타이어 바퀴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 타이어 바퀴 앞에 이렇게 철로 된 어떤 그 철륜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댐핑 롤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댐핑 롤러는 이 앞에 이렇게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돌기, 즉 잘 보기 힘든 장비인데 점토등을 다지는 장비인데 이것을 댐핑 롤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번에는 페이로더는 뭡니까? 페이로더는 이런 어떤 타이어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을 가득 싣고 덤부터 이렇게 상쾌해주는 이것은 뭡니까? 적재 장비입니다. 적재 장비. 적재 장비. 자, 그 다음에 램머. 램머는 좁은 곳에 다지는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이 보셨겠죠? 현장에 가보시면은 소형 다짐할 때 사람이 이렇게 잡고 이것이 펄짝펄짝 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램머라고 이야기합니다. 램머.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기왕에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에 요 그림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갑니다. 자, 거푸집 동벌에 작용하는 행하중이 아닌 것은, 자, 여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도 거푸집 설치하고 여기도 거푸집 설치하고 다 거푸집을 설치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수직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직하중. 옆에서 작용하는 이 힘들을 횡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횡하중 또는 뭐 수평하중 이런 말도 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거푸집 동벌에 작용하는 행하중이 아닌 것은, 자, 앞에서 우리가 측압이라는 거 공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기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면은 이 콘크리트가 요 거푸집에 작용하는 압력은 이렇게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측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측압은 옆에서 미는 힘이다. 측방향의 힘이다 해서 이것은 결국은 행하중, 수평 방향의 하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풍하중,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수평 방향, 행방향에서 작용하죠. 그래서 이 풍하중은 행하중에 해당이 됩니다. 바람의 하중. 그 다음에 4번은 지진하중. 지진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진파가 오는데 이 지진파도 행방향으로 오죠. 그래서 행하중에 해당이 되고요. 자중, 요 부분, 요 콘크리트의 무게라든가 그 거푸집의 무게가 요 동바리에 작용하는 요 힘들, 이 무게가 이 동바리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 또는 연직 방향이죠. 그래서 연직하중 또는 수직하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중은 연직하중이 되거나 또는 연직하중 또는 수직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8번 문제입니다. 절도공사 중 발생하는 비탈면 붕괴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절도공사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다가 덧방 쳐서 그리겠습니다. 빨간 걸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원래 집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이런 집안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절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탈면이 생기는 거죠. 비탈면이 생기는 겁니다. 절도공사 중 발생하는 비탈면 붕괴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1번 함수비 고정으로 인한 균일한 흙의 단위 중량. 요 함수비 고정으로 인한 균일한 흙의 단위 중량은 절토가 아니고 성토공사에서 주로 많이 하는 형입니다. 자, 그렇지만 요걸 어떻습니까? 함수비 고정으로 인한 균일한 흙의 단위 중량, 요거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함수비 고정, 함수비 불변, 즉 흙 속의 어떤 함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어떤 물의 무게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붕괴 원인이 아닙니다. 붕괴 원인이 아니고, 자, 함수비 증가로
비가 와가지고 처음에 지하수가 이만큼 있다가 지하수가 이만큼 증가하면 이 속의 함수비가 증가하면서 이 물의 무게가 더 증가해서 흙의 무게에 더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는 토합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토합이 증가한다. 토합이 증가하면 이것은 이렇게 붕괴가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수비 고정으로 인한 균일한 흙의 단위 중량은 붕괴 위험을 감소하며 함수비 증가로 흙의 단위 중량이 증가할 때 붕괴의 원인이 된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토목기술사입니다. 근데 제가 요 교재 강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함수비 고정이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은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가 토목공학에서 이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함수비란 말도 쓰지 않고요. 자, 지하수의 증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또는 함수비 증가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 일반 토사에서 이 사면이 안반일 경우에는 함수비 증가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사면 내부의 어떤 지하수의 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하수의 증가 또는 비배수, 배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수압이 증가해서 토압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수압의 증가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은 함수비 고정이란 단어는 지금 요 교재에 요 강의하면서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토목 쪽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실은 쓰지 않는데 아마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법률 용어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살짝 버벅댔죠. 그 다음에 건조로 인하여 점성토의 점착력 상실. 자, 점성토의 점착력은 뭔가 하면은 전당 강도, 흙의 강도를 발휘하는 힘입니다. 이 경계면에서 이것이 무너지고 저항하는 힘을 우리는 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점착력은 이 강도를 발휘하는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비탈면 높이와 기울기의 증가. 자, 비탈면 높이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자, 절도인 경우에는 이 비탈면 높이가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더 굴착하면 비탈면 높이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의 증가. 기울기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해 놓은 상태에서 기울기가 추가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공사하면서 이런 기울기인데 이것을 더 급하게 이렇게 공사를 했다. 그러면 기울기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토목공학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뭡니까? 산업안전기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99번은 뭡니까? 계산 문제죠. 안전계수 계산 공식 요들은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자, 10번 문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과 관련하여 발끝막이판은 바닥으로부터 얼마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건 뭡니까? 비계등에서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비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비계를 설치하고 여기에 작업 발판을 이렇게 설치하면은 작업하다가 여기에 어떤 뭐 작업 도구랑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높이 약 한 10cm 정도 되게 요 10cm 정도 되게 발끝막이라는 것을 쭉 하면 설치를 합니다. 이것을 폭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폭목. 이 폭목을 설치를 하는데 이 높이가 한 10cm 정도 되게 비계 발판 측면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정답은 1번 10cm 이상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건설 안전 기술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